이번에는 3.5절 수열의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2장에서 실수에서의 수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와서 다시 2.3절로 다시 넘어가죠. 2.3절 실수의 수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3.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49쪽 수열의 수렴 부분으로 돌아갑시다. 이번에는 2.3절 수열의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열의 수렴은 미분적분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 이거를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형태를 조금 고쳐가지고 3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렴의 정의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집합 n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이게 바로 수열이랍니다. 수열이란 여러분이 우리 보통 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와 같은 거 이런 형태로 수열을 표시했었죠, 그죠? 근데 이 함수를 이것을 물론 숫자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다, 이와 같이 순서대로 나열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의 함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3분의 1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죠. 이 첫 번째 항이 뭐냐? 첫 번째 1에 대한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표시해 보면 3분의 1, 1에서의 함수값이 3분의 1, 2에서의 함수값이 4분의 1, 3에서의 함수값이 5분의 1, 이와 같이 6분의 1, 7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좌표평면에 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표시는 이거의 함수 값만을 보는 거죠. 그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수열이다 하면 우리는 이제 좀 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산수가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수열이란 뭐다? 자연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수열은 곧 함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보통 이와 같이 나열해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형태죠. 나열해서 표시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와 같이 n번째 항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Sn such that n은 자연수 이렇게 대괄호가 아닌가? 괄호를 사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아예 이걸 줄여서 Sn 이와 같이 표시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Sn을 쓴다는 거예요. n이 뭐냐?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을 일반 항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을 표시할 때 일반 항에다가 앞뒤로 이와 같이 괄호를 표시해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열의 치역, 아까 여기 나열했던 항들의 값만을 표시한 집합이죠. 치역이 6의 집합일 때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6의 수열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예제 2.34 수열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 이 수열은 6의 수열인가요? 즉 집합, 여기에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1, 2분의 1, 3분의 1 이와 같은 집합들이 6개인가요? 이게 6개면 이게 6의 수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집합은 6개죠. 왜? 모든 값이 어디 사이에 있어요? 모든 값이 0과 1 이 구간 안에 다 들어가니까 6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6의 수열이다. 그리고 이 수열을 일반항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수열을 일반항으로 표시하면 n번째 항, 일반항, n번째 항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수열 1, 2분의 1, 1, 2, 3n. 이 수열은 6개인가요? 아니죠. 이 수열의 항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6개가 아니니까 이거는 6의 수열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 2.35 보죠. 1, 1, 2분의 1, 2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이 수열은 6의 수열인가요? 6의 수열이죠.
이 집합이 6의 집합이니까 6의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 2.36 보죠.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 적당한 자연수 n스타가 존재해서 n이 n스타보다 크면 an-b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게 될 때, 입실론보다 작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an이 b로 수렴한다, converge한다. 수열 an이 b로 수렴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기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an이 b로 수렴한다. 이와 같이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b를 뭐라 그러냐? 이 수열의 b를 가리켜서 수열 an의 극한이다. 리미트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요. 어떤 점으로 수렴하면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데 어떤 점으로도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발산한다. 발산한다. 다이버지한다. 이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건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기호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n이 n스타보다 크면 implies an-b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와 같은 조건이죠. 이런 조건. 아마 미적분 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n이 n스타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이 뭘 임플라이 하냐? an-b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다? an이 b로 수렴한다. b가 an의 극한이다. an이 b로 수렴한다. 또는 b가 a의 극한이다. 이와 같이 하고 기호로 이와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자, 문제 2.37 보죠. 방금 했던 정의, 이 정의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미적분학 시간에도 배웠던 그 정의죠. 이 정의에 의해서 n분의 1 수열이 수렴함을 보여라. 그럼 수렴함을 보이려면 뭘 찾아야 되나? 일단 이 b를 하나 찾고, 그죠? b를 찾고 아까 했던 그 식, 이 식이 만족된다는 걸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b도 찾아야 되고요. 또 뭘 찾아야 돼요? n스타도 찾아야 돼요.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n스타. 그래서 보통 아예 처음부터 이제 식으로 쓰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n스타라는 자연수가 있어서 뭐를 만족하느냐? 그러면서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입실론이 있을 때 어떤 n스타라는 자연수가 있어서 n이 n스타 보다 크면 an-b가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n분의 1 수열이 수렴하면 보이려면 자, 조건이 입실론이 주어졌다 그러죠.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n스타를 찾아야 돼. 그리고 b도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 어디로 가요? 점점 n분의 1이 점점 n이 커지면 0으로 가죠. 그래서 b는 0이라는 거 우리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n분의 1에 대해서 b는 이제 0으로 찾았고요. 그럼 임의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n스타를 찾는 게 문제인데 n스타를 찾으려면 n분의 1 마이너스 0의 값이 이 차가 n분의 1이죠? 그랬을 때 n이 n스타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조 계산에 의해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건데 자, n스타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n스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입실론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n스타를 이렇게 하자. 즉 입실론분의 1의 가우스기호 입실론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에다 1을 더 더해줬어요. 그렇게 가우스기호를 찾으면 그러면 n스타는 분명히 자연수가 되고요. n이 n스타보다 크면 아까 얘기한 식, 즉 n분의 1 마이너스 0의 절대값은 n분의 1이 되는데 n이 n스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 역수는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죠. 그리고 n스타분의 1은 입실론보다 작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뭘 증명했나요? 임의의 양수가 있을 때 이런 걸 실제로 어떤 숫자를 정확히 찾아냈죠. 그리고 이거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n분의 1, n분의 1의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또는 그냥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뭐 이기호나 이기호나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n분의 1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또는 n분의 1 항이 0으로 수렴한다. 뭐 섞어서 쓰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n분의 1일 때는 그래도 쉬워요. 근데 조금 이제 복잡한 수열이 나오면 이 n스타를 찾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 어떻게 해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리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를 먼저 증명하죠. 극한에 각각이 극한이 알려져 있을 때 an과 수열 an과 bn의 극한이 알려져 있을 때 각각의 극한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극한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상수배까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증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수렴한다. 이 정의를 일반화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한다는 정의는 이와 같이 직접 적용하려면 이 n스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수가 아닌 공간에서 하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자,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 식 있죠. an-b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 식은 이건 실수에서의 두 수의 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절대값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건 실수에서만 성립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평면에서는 이게 안 되죠. 평면에서 식이 달라지죠. 또 뭐 여러 가지 공간이 달라지면 식이 달라지는데 그걸 일반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먼저 절대값의 식을 이같이 열린 구간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동치죠. 그죠? an이 구간 b-입실론, b 플러스 입실론의 열린 구간에 들어있다 하는 거하고 동치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열 an이 b로 수렴한다는 것은 뭐냐? an이 b로 수렴한다는 것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스타가 자연수가 있어서 뭘 만족하는 거냐? n이 n스타보다 크면 뭐가 된다? an의 항들이 다 어디에 있다? b-입실론과 b 플러스 입실론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앞에 n스타 앞에 오는 몇 개인가요? n스타계의 항 빼고 나머지 항은 다 어디 들어간다? 나머지 항은 다 여기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몇 개 빼고 n스타계 빼고 나머지. 그래서 유항계를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입실론이 주어지더라도 n스타 유항계를 빼고 나머지 항은 다 열린 구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열 이런 걸 우리 자주 나온 상황이라 표현을 an의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이 b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유한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그래서 영어로 all but finite. 유한계를 빼고 모두. 또는 이거를 그냥 더 쉽게 거의 모두 almost all. almost all. 이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전공 용어예요. 그죠? almost all. all but finite. 그냥 전공 용어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all but finite. almost all이 뭐라고요? 이 뜻이에요. 이 뜻.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almost all 여기 구간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했던 미적분학에서 다뤘던 정의를 이제 또 위상수학에서 정의로 좀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정의 2.38을 보죠. 자,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임의의 열린 집합 이것도 열린 집합이죠. 열린 구간이니까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요거 B-epsilon, B 플러스 epsilon 그죠?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있어서 그 자연수보다 큰 항들은 다 G에 들어간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almost all G에 들어간다. 예. B를 포함하는 입실론 대신 이제 입실론이 없어지고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로 바뀌었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뭐로 보자?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임의의 입실론과 이게 결합돼서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뭐가 있다? AN들이 대부분 다 almost all 얘기에 들어간다. 적당한 자연수 n스타가 존재해서 n스타보다 크면 AN들이 다 G에 들어간다. 네.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해가지고 그거보다 크면 다 G에 들어간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하냐? 수열 AN이 B로 수렴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다. 그럴 때 수열 AN이 B로 수렴한다. 자, 아까하고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번엔 위상적으로 볼 때 수렴한다는 건 뭐라고요?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을 포함하는 어떤 점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적당한 n스타가 있어가지고 n이 n스타보다 크면 AN들이 다 G에 들어간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이걸 기호로 보통 이렇게 써요. 임의의 오픈셋 G, 임의의 오픈셋 G, 뭐를 포함하는? B를 포함하는 오픈셋에 대해서 there exists n스타라는 자연수가 있어서 뭘 만족하느냐? n이 n스타보다 크면 AN들이 다 G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위상에서 얘기하는 수열의 수렴의 정의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수열 A111, 111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 이거 수렴하나요? 이거 수렴하죠. 왜냐하면 2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잡으면 n스타를 뭐로 잡을 수 있어요? n스타를 그냥 1 또는 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AN들이 almost all만이 아니라 all 전부 다 그 열린 집합에 들어가죠. 그죠? 333 이것도 임의의 열린 집합 오픈셋 such that 2를 포함하는 오픈셋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임의의 AN들이 다 G에 들어가요. 그죠? 모든 n에 대해서 n스타보다 클 필요도 없고 모든 n에 대해서 다 들어가니까 수렴하죠. 1, 0, 2분의 1, 0, 3분의 1, 0 이 수열도 수렴하죠. 0을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을 잡아주면 유한계 빼고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3번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것도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하나요? 이것도 0으로 수렴해요. 그죠? 그 다음 4번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8분의 1 이거 저 점을 수직선상에 찍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0이 있고 1이 있을 때 2분의 1, 초항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4분의 1, 두 번째 항, 그 다음 4분의 3,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8분의 1, 다섯 번째 항은 8분의 7, 여섯 번째 항은 다시 이쪽 해서 점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값과 1로 가는 값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왕복하면서, 그죠? 여기 쪽으로 점점 가고 또 나머지 항은 또 이쪽으로 점점 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항은 예를 들어서 이 주위에서 어떤 오픈셋을 잡더라도 almost all 들어가나요? 아니죠. 나머지 쪽에 무한히 많이 있죠. 또 이쪽에서 잡더라도 almost all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나머지 쪽에 또 무한히 있으니까 어느 쪽을 잡더라도 almost all 하게 들어가도록 오픈셋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자, 아까 했던 예제 2.40 보죠. 아까 했던 n분의 1 똑같은 수열인데요. 아까는 이제 미적분학적인 관점에서 수렴하는 걸 보였는데 지금 했던 정의 2.38 위상수학적인 관점에서 수렴함을 보여라. 여기 아까 우리 직관적으로 쭉 했었죠. 그걸 직접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
자, 0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를 잡읍시다. G를 잡으면, 자,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요. 여기 0. 0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를 잡았어요. G,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어요. G가 어떻게 생겼는데, 반드시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고요. 그 안에 반드시 열린 구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린 구간, AB라는 열린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B는 0보다 크니까 n분의 1, 즉 자연수의 역수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역수를 하나 찾을 수 있죠. n스타분의 1. 그죠? 자연수의 역수 중에 여기 B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역수, 왜냐하면 아르키메데스 공리에 의해서 역수를 해주면 점점점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 n스타분의 1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n스타가 우리가 찾는 n스타다. 그러면 이 n스타보다 큰 n에 대해서는 n분의 1을 해주면 n스타분의 1보다 더 작으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 들어가고, 따라서 당연히 오픈셋에 들어가고. 그죠? 네, 그래서 0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n스타가 있어서 n스타를 어떻게 잡았어? 네? n스타를 이렇게 잡았죠. n스타가 있어서 n이 n스타보다 크면 n분의 1은 어디에 들어간다? G의 원소가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n분의 1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n분의 1 수열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수열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의가 있는데요. 부분 수열이라는 거예요. 부분 수열은 수열에서, 여기 수열이 있을 때 수열에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드문드문 몇 개 빼낸 거, 이런 걸 부분 수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항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수열이 A1, A2, A3, 이거 일반항으로 AN이라고 썼죠. AN. 부분 수열은 일반항으로 AIN, A의 첨자 I가 있고요. I의 첨자 또 N이 있어요. I와 N이 크기가 달라요. N이 I보다 더 작아요. AIN. 이와 같이 써요. 그래서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 I1, I의 첨자죠. 첫 번째 첨자보다 두 번째 첨자, I2가 더 크고, 그 다음 I3가 크고, 이렇게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A1을 1을 I1으로 택해도 좋아요. 근데 I2는 이거보다 크게, 예를 들어서 3를 택했다고 쳐요. I2가 3이다 그러면 I3는 3보다 더 크게 택해야지 앞에 와서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서 이렇게 드문드문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순서대로 택해주면 이 수열, 요 수열을 뭐라 그러냐? A, I1, I2, I3 요거 줄여서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시하는데 이 수열을 뭐라 그러냐? AN의 부분 수열이다. 자,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A, I, N 이렇게 쓰기로. 자, 이게 AN의 부분 수열이다. 그러니까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뭐 아무렇게나 택해도 되지만 다시 돌아와서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2.42, 1, 3분의 1, 5분의 1. 이거는 n분의 1의 부분 수열이에요. 왜? n분의 1은 어떻게 생겼나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수열이죠. 이 중에 어떤 걸 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택했고, 이게 AI1이죠. 두 번째는 3분의 1, 이게 AI2, 세 번째는 5분의 1,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쭉 택했죠. 그러니까 부분 수열이 돼요. 하지만 1, 4분의 1, 3분의 1은 부분 수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 택하고 두 번째 이걸 택했는데 세 번째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택했으니까 이거는 부분 수열이 아니다. 이해되나요? 부분 수열? 쭉 전진하면서만 택해야 부분 수열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원래 수열이 수렴하면 부분 수열도 항상 수렴해요.
그럴 것 같아? 이거 뭐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더라 해도 원래 수열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이거 진동하는 수열 있죠? 1, 1, 1, 1. 근데 이 중에 홀수 번째 것만 쭉 택하면 뭐가 돼요? 1, 1, 1. 이거 수렴하는 수열이죠? 또는 짝수 번째 것만 쭉 택해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수렴하는 수열이죠. 하지만 원래 수열은 진동해서 수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 있다고 해서 부분 수열이 있다고 해서 원래 수열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수열의 이론이 실제 공학에서 여러 가지 수렴 이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의 설정 온도로 온도가 수렴한다거나 또는 어떤 제어 같은 거를 이제 공학에서 많이 하는데 제어한 어떤 평형 상태로 제어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수열의 극한을 직접 못 구하고 존재한다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게 정리 2.43이에요. 자, 실수의 유괴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실수에서, 이거 실수에서예요. 실수에서 유괴수열은 뭐 유괴수열 자체가 수렴 안 할 수도 있죠. 아까 뭐예요? 1, 1, 1 이렇게 나가는 수열 수렴 안 했죠. 하지만 반드시 뭘 갖는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오늘 과제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 과제로 내면 책에 있는 걸 글자 그대로 베껴서 내는 학생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요. 그걸 이해한 뒤에 책을 보지 말고 자기가 직접 과제를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되면 제출하고 제대로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책을 공부하고 완전히 그 내용이 이해됐을 때 시험 보듯이 보지 않고 이렇게 써서 제출하세요. 그래야 이게 과제가 되는 거지. 뭐 책을 보면서 글자 그대로 베끼면 이게 과제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잠깐 들어보면 1, 2, 1, 2. 이 수열 수렴 안 하죠? 하지만 6이죠? 이거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홀수 번째만 찾으면 수렴하죠. 또는 뭐 짝수 번째만 찾아도 되고요. 또는 뭐 앞에서는 이렇게 찾다가 그 다음부터는 홀수번 찾다가 그 다음부터는 짝수번만 이렇게 찾는 이렇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수렴하는 수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 2, 3 이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 없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이거는 조건에도 맞지 않아요. 유괴 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자, 문제 2.45는 아까 정리에 2조 2, 역, 2, 대우 했는데 2에 해당하는 거예요. A이면 B다 이렇게 했는데 A가 아니면 B가 아니냐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나요? 안 되죠.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게 참이냐?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예요. 즉 AN이 유괴수열이 아니면 모든 부분 수열이 발산하느냐?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2, 2분의 1, 3, 3분의 1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유괴수열 아니죠. 하지만 이 중에 짝수 번째 항만 택하면 부분 수열은 수렴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열의 수렴에 대한 실수에서의 수렴에 대한 정의와 여러 가지 부분 수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예들을 알아봤습니다.